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지금 이곳 서초동 법원 서관 앞에서 보내드리는 보너스 생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곳 서초동 법원, 서초동 법원 서관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좌익교수 재판이 있다 그래서 좌익교수 선고 공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곳에 나와서 지금 잠깐 2시부터 재판이라서 한 10분 15분 동안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좌익교수가 누군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좌익교수가 누구냐 하면 망치 부인과 망치 부인 가족, 딸과 아들이 아니라 딸과 남편에게 온갖 모욕적인 댓글을 달고, 그리고 망치 부인에게는 성폭력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만으로는 11살이었던 내 딸에게도 그런 성폭력 댓글을 달았던 게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였어요. 그래서 망치 부인이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를 고소를 했고, 그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에 대한 고소가 2년 반 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국정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국정원장이 위증을 한 거 아니냐, 좌익교수를 처벌했다고 이제 국정원장이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밝혀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장이 자기가 그걸로 위증죄로 처벌받게 생기니까 당황해가지고 그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재판이 11월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그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1심에서 지난 6월달인가 5월달에 판결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 1심에서 망치 부인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유죄를 받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죄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심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 이제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검찰이 왜 이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국정원법 위반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자료를 내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검찰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추가로 낸 게 없어요. 심지어 공소장 변경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국정원법 위반 무죄이고 망치 부인 가족에 대한 모욕죄만 유죄인 상태에서 2심이 진행되는데, 오늘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가령 1심 그대로 유지된다면 또 국정원법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장 최악은 망치 부인 가족에 대한 모욕죄까지 무죄를 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원님을 포기했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 대법원장에게 이 대법원을 해체해야 된다, 사법부 해체를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지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심 판결이 그대로 다시 한번 1심 판결이 다시 똑같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망치 부인 가족에 대한 모욕죄만 유죄, 이렇게 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만약에 이 판사님이 정상이라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국정원법 위반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검찰에서 그 사전 수사 자료도 제대로 다 안 냈어요.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이 너무나 허접해서 이 판사가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판사는 죄가 없다, 검찰이 자료를 안 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2심 재판,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하는데, 하다못해 망치 부인 재판을 할 때도 3번에 걸쳐서 했어요. 제가 법원에 3번 왔어요. 처음에 재판 열리고, 그 다음에 심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좌익교수 재판은 1심에서 신상 파악만 했어. 1심에서 신상 파악한 다음에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2심을 위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야. 검찰에게 추가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확정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2심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늘 2시부터 여기 428호인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 법원 앞에서
간단한 망치부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좌익교수, 물론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댓글 단 건 자기 말고도 수십 명인데 왜 자기만 유죄 판결 받아야 되냐, 자기만 왜 잘려야 되냐,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럼 양심 선언을 하세요. 국정원 원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정치 댓글을 달았다고 양심 선언을 하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국정원 직원은 자기의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끌고 있는 심리전담반이, 국정원 직원이 이끌고 있는 심리전담반,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심리전담반, 다른 말로 하면 댓글부대, 국정원 댓글부대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네티즌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네티즌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못돼 처먹은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런 놈은 강퇴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국정원, 아마도 제도 국정원 댓글부대의 말단 하수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좌익교수 문제는 첫째, 국정원 댓글부대의 실체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아닌 개인에 대한 처벌로 몰아가고 있다. 망치부인의 주장 첫 번째, 좌익교수, 남자 좌익교수만 처벌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남자 좌익교수는 그 목들이 돌돌 마르고 문재인과 민주당 그 대선 캠프에서 자기를 감금하고 미행했다라고 주장했던 그 국정원 여직원의 허위사실, 그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국정원 여직원과 이 남자 좌익교수는 공통의 아이디를 사용했어요. 공통의 아이디와 비번을 교류했다면 둘의 관계가 뭐냐. 여러분, 비번하고 아이디 누구하고만 교류해요? 적어도 가족 이상은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 뭐 비번 아이디 막 빌려주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 그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좌익교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다. 그걸로 글을 썼다. 근데 남자 좌익교수도 그 같은 아이디를 사용했다. 둘의 관계가 뭐냐. 둘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아이디를 공유했느냐. 이 부분은 지금 미제 사건이에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정권 이번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정권을 바꿔서 이 남자 좌익교수와 여자 좌익교수의 관계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민간인들을 괴롭혔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는가, 그리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여자 좌익교수와 남자 좌익교수를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비호했는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의 씨앗을 뿌리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망치부인의 요구는 남자 좌익교수와 여자 좌익교수는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두 번째, 이 좌익교수는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야 된다. 첫째,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정원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인 의견을 공표했어요. 이건 징역형에 처해야 될 막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망치부인 가족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 유죄를 유지해야 되고, 이 1심에서 지금 1년,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어린아이, 1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성폭력 댓글을 달았던 국가공무원에게 정부는 무서운 엄벌을 내려서, 이 사법부는 무서운 엄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와 같은 만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단 사전에 두 가지 요구입니다. 일단 제가 올라가서 법원 판결을 보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 이곳 서초동 그 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보내드린 보너스 생방송이었고요. 판결 마치고 내려와서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분양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볕으로 건드리 같지 않아?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당신 뭐 방송하는 거? 뭐 가방은 내가 들고 있지. 이렇게 방송하는 걸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방송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찍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잠깐 시작하시기 전에 네. 재현 씨가 잠깐 말 대화하는 거. 약간 말을 붙여드릴까요? 네. 그래도 그냥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오죠. 제가 말을 붙여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사진 찍는 거죠? 제가 약간의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 법원의 일단 판결 선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1심에 대한 변호인 측과 검찰의 그 항소를 둘 다 기각한 거잖아요, 고등법원이. 한마디로 1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그러면 이제 국정원법은 무죄, 망치부인 가족에 대한 그 모욕죄만 유죄가 나왔는데, 뭐 짜고 치는 고돌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검찰과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 앞에서 그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못돼 처먹었는지를 드러낸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법에 대해서 1심과 달리 다른 판결을 해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셨어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번 1심 때 1심이 끝난 다음에 이제 2심을 시작할 때 바로 신원 확인만 한 다음에 곧바로 그 선고 공판을 잡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재판을 오래 끌거나 어떤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심리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검찰에게도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심리 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건 형식적 절차이다 라고 바라봤고, 저는 도리어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 직원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걸로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소를 한 거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죄조차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까지 무죄를 준다면 정말 이제 미친 거고, 그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도 무죄였어 10개월인가? 그한테는 안 했다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과정을 쭉 돌아보면 먼저 국정원에서는 2년 반 동안 거짓말 해왔잖아요. 국정원 직원 잘랐다라고 거짓말 해갖고, 그 다음에 검찰도 2년 반 동안 기소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 관련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위증했다라는 혐의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제기하니까 면피성으로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에 대해서 그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심에서 결국은 국정원법은 무죄 주고, 그리고 망치부인 모욕죄만 유죄를 주면서 지금 그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한 거죠. 2심도 정말로 형식적이었고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배,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방송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항소할 때 기존의 10건의 댓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750건의 정치 댓글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건 또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뭐 판단할 문제가 없을 수 있지. 그게 더 오히려 선행이야. 회사에서 빨리 속보 쓰라 그래서 저는 들어가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대단한 계속 일 하고 해야지. 계십니다. 네. 왜 검색이 안 돼? 뭐 예상했던 결과지만 기분은 매우 나쁘네요. 자, 기자님 너무 덥게. 기자님 너무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약간 빛이 이쪽이 들어서 잘 나와요.
그래야 잘 나와요. 예. 안에 들어가시고. 예. 그냥 남편 네. 혹시 사진 찍을 때 같이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당신도 와서 방송에 입장 발표를 해봐. 내 옆에 서서 검색이 안 되면 방송은 되고 있어? 방송되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방금 전에 2심 고등법원의 좌익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을 보고 나왔고요. 곧 속보가 나오겠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1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2심에서 아무것도 뒤집지 않고 그냥 1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 양측의 항소 이유를 기각했어요. 둘 다 항소 이유가 기각이 되면서 지금 유죄연은 여전히 국정원법은 무죄, 그리고 망치부인 가족 모욕죄만 유죄인 상태로 고등법원 판결이 방금 났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역사적인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입장 정리, 과정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익교수가 망치부인 가족에게 악플을 달기 시작했던 건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1년 동안 저와 남편과 그리고 저의 어린 딸에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그때 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만 11살이었습니다. 만 11살짜리 어린 딸에게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같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따위로 얘기를 하면서 악플을 달았던 게 2011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 딸을 두고 썼던 국정원 직원의 악플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1년 동안 한 뒤에 2012년에도 각종 다양한 다른 아이들을 가지고 야당 정치인들을 모욕하고 그 야당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을 꾸준히 달았던 게 좌익교수라는 그 닉네임이 한 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좌익교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게 저는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그 지난 대선 당시 2012년 대선 때 그 12월 대선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국정원 여직원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고 있다. 이래서 그 야당 대선 캠프에서 가서 현장을 덮쳤고,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들로 나와서 너 국정원 직원이지?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데스크탑도 지우고 노트북도 지우고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범죄 기록을 지우고 있는 동안에 경찰은 밖에서 망을 봐줬고요. 그게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데스크탑을 기술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가 했던 범죄 일람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윤석열 검찰팀에서 밝혀낸 그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기록만 1977건이에요. 그 과정에서 좌익교수란 닉네임으로 DC인사이드에 글을 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추적을 해서 좌익교수의 모든 범죄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기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 좌익교수와 그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둘 다 같은 아이디, 같은 비밀번호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2명 이상이 좌익교수란 닉네임을 이용해서 글을 썼다면 이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영은 현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월급도 인상되고 승진을 해서 여전히 떵떵거리는 국정원 직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좌익교수만 지금 망치부인 가족에 대한 모욕죄 처벌만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에서 해임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지만 오늘도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는 칸막이에 얼굴을 가리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현재 현재 국정원 직원이 신분 파면에 대해서 그 재심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림판을 가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2심 판결이에요. 1심에서 이미 징역이 확정이 됐고, 징역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 직원은 이건 잘리는 거예요. 당연히 잘려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자기 신분
그걸 뭐라 그래, 해임에 대해서 취소 논란을 일으키는 동안 그 형식적인 2심 판결하면서 또다시 칸막이 속에서 이 피의자를, 범인을 보호한 거 아니냐, 죄인을 보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가봤자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온 국정원법 위반이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면 결국 망치부인 가족, 어린 딸에게 했던 그 못돼 처먹은 댓글을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지금 대법원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늘 이 재판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재판부만 잘못한 게 아니라 검찰도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확인한 수사 기록에 의하면 남자 좌익교수가 각종 아이디로 쓴 악플이 700 몇십 개의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기소한 내용이 10건도 안 돼요. 10몇 건도 안 돼.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자료만 가지고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이 윤석열 검찰팀을 강제로 정부에서 해산해서 전부 다 찢어발기고 결국은 그 팀 검사들이 그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게 한 다음에 이 좌익교수의 범죄 기록을 모두 지운 거지요. 그 좌익교수가, 그래서 검찰이 그 좌익교수에 대한 범죄 기록을 760건을 묻어둔 채, 숨겨둔 채 진행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단지 사법부만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검찰이 맨 처음부터 이 재판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저희 남편. 오늘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법정에 들어가면 가림막이 있습니다. 가림막을 이제 오픈해놨다가, 저희와 기자들이 쭉 들어오면, 재판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들어올 때 볼 수 없게, 지난번 재판에서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저희와 방청객을 다 나가라고 그러고 가림막을 친 상태에서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다시 저희 피해자들하고 기자들이 들어가서 재판을 임했는데요. 오늘은 가림막이 오픈된 상태에서 판사가 입장을 했고, 그 다음에 가림막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절망적이었던 건 뭐냐면, 1차, 지난번 재판 때 제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좌익교수는 국정원에서 해임이 됐기 때문에, 6월 초에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이 됐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고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그래서 피고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줄 더 이상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림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오늘에도 재판관이 가림막을 변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좌익교수가 해임에 대해서 취소 의견을 냈고 그게 공방이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변호인이 그렇다고 그러고 가림막을 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이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기자들도 재판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림막 때문에 재판관 그리고 재판정의 그 어떤 모습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막한 상태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판결을,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가림막이 보여주는 게 지금의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는 정말로 절망적인 모습을 봤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느꼈던 정말로 유신시대 때나 가능했던 그런 재판이 아니었는가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고요. 기본적으로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었고 대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댓글 숫자가 3,500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여된 댓글만 750개가 넘습니다. 그걸 누가 밝혀냈냐면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이 750개를 정치 관여 댓글을 달았다라고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750개에 대해서 기소 내용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개만 추려서 낸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우리 그 수사팀이 다 교체가 돼버리고 해산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간부들이 다시 배치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 사건 자체를
축소 은폐하려고 10개만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그 10개를 핑계 삼아서 다시 무죄를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요. 2016년 지방선거 때인가요? 충청북도의 공무원이 정치인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에 대해서 좋아요 한번 눌렀더니 정치에 관여했다라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750개나 되는 정치 댓글을 달았는데 당연히 좌익 교수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법에는 국가정보원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또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엄하게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국정원법 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 18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엄하게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강화되어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준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정의는 죽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3,500개의 댓글, 정치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서 뭐 나머지 욕설을 다 빼고 750개의 정치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 무죄로 만든 검찰과 사법부는 한마디로 다음 대선에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댓글 부대로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공표한 거라고 봐요.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났을 때 여전히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판결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치 댓글 달아도 되고요. 정치 관여해도 돼요. 왜? 국정원 직원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정의라든가 공직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후퇴해도 21세기의 이 시점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절망적입니다. 네. 야당 후보를 지지하면 야당 후보를 지지한 공무원은 유죄, 그 박근혜와 그 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무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판결한다면 과거에 박근혜 아버지가 정치하던 시절에 죄 없는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어요. 징역을 10년씩 20년씩 주고 사형을 몇 명씩 시키고 그때 그 사법부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시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시대 사법부가 한 짓이에요. 오늘 이 사법부가 박정희 시대 사법부보다 뭐가 나아졌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작은 성과라면 모욕죄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 판결이 유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국정원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재심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점,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가동이 된다라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김하영과 그 일당은 정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기면 2012년 대선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통과된 다음에는 그 모든 댓글이 범죄 기록이라는 거 역사에 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박원순 제안 문건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 문건을 작성했고 박원순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됐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한 1년 남았는데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지금 이 시기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했고 대선의 불법으로 개입하고 또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든 박원순이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죽이게 한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진실은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잊어버려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잊어버려도 그 세월호 유가족이 잊지 못하듯이 이번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있더라도
우리 가족은 끝까지 기억할 것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들의 범죄를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오늘 그 투쟁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저는 또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성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이 사실은 국정원 직원 자익 교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자익 교수는 아직도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겠죠. 그리고 승진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응원 덕에 저희들이 자익 교수를 고소했고 결국은 역사적으로 작은 점이라도 찍고 갑니다. 이 점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혹시 솔직하게 망치 부인이 혼자였다면 얘네들이 뭐 들은 척이나 했겠습니까? 망치 부인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시청자들을 무시하지 못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작은 점, 이 점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 찍은 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바일 깜짝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제가 성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